창이라는 한자 글을 보면 곶간창, 도끼도라는 부수를 합한 글자입니다. 기존의 생각들을 파괴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가 있습니다. 창의가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창조란 만든다는 뜻이죠. 어떤 결과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반면에 창의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란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빈 깡통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빈 깡통,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창의성이란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결합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2분 정도 시간을 드린 다음, 빈 깡통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온 답들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벌레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미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깡통을 차면서 놀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쓰는 세탁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형의 모자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물을 담아서 인형 수영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을 연결해서 전화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 도구, 녹여서 파워레인저, 로봇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토렌스 교수에 따르면 창의적 사고를 테스트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유창성입니다. 모두 몇 개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는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유연성. 몇 가지 종류의 용도를 생각해냈는가? 용도. 세 번째, 독창성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전형적 용도, 0점으로 처리하고요. 인형의 모자, 이런 식으로 기발한 답은 2점 정도로 가산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정교함을 꼽습니다. 깡통을 깡통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깡통을 녹여서 또는 깡통을 갈아서 깡통을 잘라서 다른 용도로 또는 색칠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 작업 아이디어 능력을 얼마나 낼 수 있는가.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정교함, 점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창의적 접근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가늠자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헤르만 폰 헬름홀츠의 모델에 따르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헤르만 폰 헬름홀츠의 모델, 이분은 바로 독일 물리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레이언 웰러스가 쓴 사고의 기술 중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먼저 준비 단계가 있다. 부하 단계가 있고 발현 단계, 마지막 실현 검증의 단계가 있다. 준비의 단계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부하의 단계는 정보를 서로 결합하는 단계입니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조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생각으로 창출하려면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정보를 집어넣어 놓고 일정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인내하고 참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느닷없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밥을 먹는데, 샤워를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팡 하고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아하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실행해 봤더니 결과가 어떻더라. 이때까지는 즉시 바로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네 단계, 준비, 부하, 숙성시켜서 발현시키는 단계, 마지막 네 번째로 실행하고 검증하는 단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생활 속 훈련 방법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려준 연상법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의 도구인 낱말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상법의 백미는 잠자고 있는 낱말들을 얼마나 잘 끄집어낼 수 있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 자유연상법입니다.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리랑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낱말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계 하면 예물, 시계 하면 스위스, 시계 하면 초침, 분침, 시침, 시계 하면 동그라미, 시계 하면 벽, 이런 식으로 떠올리듯이 아리랑 하면 어떤 낱말들이 떠오르는가 자유연상을 해보세요. 딸랑 1분 동안 2개 적어놓고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7개까지 적어낸 사람도 봤습니다. 1분 동안. 얘기를 하다가 말이 막힌다는 것은,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막힌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낱말이 생각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잘 끄집어내는 훈련, 막힘없이 말을 하고 막힘없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딸랑 2개를 적어놨던 사람도 하나의 도구를 활용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휴게소에 가끔 들어가는데요. 밥을 먹을 때 휴게소에서 사 먹는 밥보다 때로는 도시락을 준비해 가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휴게소에서 도시락을 딱 펼쳐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아차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준비해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밥을 먹는 도구인 숟가락 또는 젓가락이 없다 보니까 멍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인도 사람 같으면 그냥 손으로 해결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휴게소에서 얻어다가 해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 이처럼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막혔던 말이 떠오르거든요. 끄집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보자. 이것을 권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연상법의 두 번째 방법은 꼬리물기 연상법입니다. 끝말잇기 방법이 있습니다. 의미 연상법이 있습니다. 액자, 자두, 두더지, 지렁이 이런 식으로요. 끝말잇기 방법. 두 번째는 의미 연상 방법. 액자, 벽, 천장, 집, 아파트, 보금자리 이런 식으로요. 막연하게 잠자고 있던 낱말들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별 모양 연상법과 꼬리물기 연상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강제 조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제 조합법은 주제와 힌트를 강제로 연결시키는 발상법입니다. 손정의 회장이 그랬다는 거죠.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큰 항아리에다가 많은 낱말을 적어서 담아놓고 아침에 눈을 뜨면 2개씩 끄집어냈답니다. 이 2개의 낱말을 강제 연결시켜서 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냉장고, 팩스.
팩스가 달린 냉장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닭, 시계, 닭 울음소리가 나오는 자명종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쉽게 조합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합이 얼른 안 될 때는 하루 종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연결시키고 아하 부하의 단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팡 하고 떠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손정의 회장은 1년에 무려 250건의 사업 아이디어를 이런 방식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음성 장치가 달린 다국어 번역기입니다. 그때 당시 무려 2억 5천만 원,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의 돈을 받고 이 아이디어를 샤프전자에 팔았다. 이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소프트뱅크의 회사를 창업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죠. 프로스트가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 땅을 찾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연상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세상의 모든 창의적 작업은 결국 짝짓기입니다. 하나의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할 것인가, 그래서 나만의 정보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단한 훈련이 남다른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 인물로 나 자신을 이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